뭐 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단하신 교수님, 학부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시절에도 지금과 같이 진취적인 학생이셨나요? 전혀요. 전혀요? 저는 그냥 네.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그래서 특히 예과 2년간 이제 교양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배우는데 그때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야구장이나 뭐 축구장, 운동 구경 뭐 하러도 잘 다니고 저녁 때는 또 뭐 만나서 뭐 술도 마시고 하는 이런 거를 주로 뭐 소유를 했던. 그러나 운이 좋아서 유급은 안 되고 그냥 그런 정도였고. 근데 본과 올라가서는 이제 전공 과목들을 이렇게 배우니까 조금 더 관심은 많이 갔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재미있었던 건 이제 해부학, 그다음에 외과. 임상 과목 중에는 이제 외과를 했을 때 참 많이 와 닿아서 나는 앞으로 외과 의사를 반드시 하겠다. 이제 그런 다짐을 했던 게 학생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그럼 원래부터 이제 희망, 장래 희망, 꿈이 의사셨던 건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대를 간다고 생각했어요. 공과대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그 아버님도 그렇고 그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다 공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제 공과대학을 갈 생각을 하고 있어. 말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한 1970년 정도 될 텐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의사가 좋은 직업이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는 의사는 집이 근처에 있는 동네에 있는 이제 개업하는 의사 선생님들 보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 간섭도 안 받고 네. 또 남들로부터 환자들로부터 또 존경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윤택하고 정치 사회적인 이런 환경에 이렇게 독립적이고 뭐 이렇게 좌우되지 않는 그런 직업으로 의사라는 직업이 좋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로를 고등학교 1학년 말이나 2학년 때 이제 의과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는 아주 효자셨군요. 지금은 그때 해주셨던 그런 조언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뭐 지금까지 살면서 의사에 대한 것, 그리고 특히 그중에 외과 의사가 된 거에 대한 후회나 뭐 이런 것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교수님의 엄청난 수술 스케줄에 외래 진료에 너무 빡빡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번아웃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수님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있었죠. 보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네. 목 디스크. 수술한 후에 조금 후유증이 남았어요. 근육이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네. 요 수술 받고서 이게 밀 수가 없어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손 움직이는 것도 손가락도 자유자재로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았는데, 네. 오른손이 그러셨네요. 그 다행히 제가 전기 소작기를 쓰니까 주로 네. 이 가위나 칼을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기 소작기 이렇게 잡고 서는 거거든요. 네. 왼쪽 손은 괜찮았으니까 포셉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뭐 수술에 장애를 이렇게 받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일상생활하는 데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에 그런 걸 한번 경험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큰 경험은 이제 후두암을 제가 겪었는데, 그때가 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죠. 네, 2014년 이제 후두암 2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위암 전문이셨는데 그 진단을 받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나중에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뭐 교수님은 암 전문이고 뭐 암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뭐 암 진단 이렇게 받았을 때도 이렇게 훨씬 일반 환자들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후두암이다, 그다음에 이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리고 우선 저에 대한 어떤 그 분노, 제 자신에 대한,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뭐 내가 환자 본다고 그것도 뭐 학회 뭘 한다고 그냥 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몸 하나 왜 보호하지 못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회.
살아온 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에 대한 생각, 가족이 내가 이렇게 뭐 바쁘고 뭐 하다고 하면서 가족들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한 또 미안함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겹쳐서 며칠간에 걸쳐서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저한테 오는 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후두암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럼 어떻게 내가 해나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암 환자분들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환자를 생각하면서 이 치료법도 개발하시고 여러 가지를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또 암을 치료하시지만 암을 겪어내시고 또 그거를 치료하고 그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감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암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암 환자가 됐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연세암병원의 병원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장을 해가지고 그 뭐 암병원도 이제 그때 오픈한 게 연세암병원을 열은 게 2014년 5월이에요. 근데 제가 진단받은 건 2014년 11월에 진단받고 그래서 암 환자도 되고 또 진료하는 의사도 되고 또 이 어떤 기관을 관장하는 뭐 장으로서 그래서 많은 것이 1인 3역 4역을 했던 거죠. 후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계속 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좀 쉬셔도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계속 진료를 하신 건가요? 나중에는 좀 후회가 됐어요. 그렇게 일했던 게.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환자분들이 거의 뭐 수술을 3개월 이상 기다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12케이스씩 제가 수술을 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3개월을 밀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몸이 힘들고 어렵고 깔아앉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뭐 정말 약간 우울증 비슷한 이런 그리고 다른 사람 걸 대인기피증 비슷한 게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목소리가 깔아앉아 있고 좀 쉬어 있고 막 이러니까 자꾸 이제 그걸 피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한 2, 3년 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치료받을 때 정말 전념해서 치료를 했으면 그걸 좀 쉬고 그랬으면 아마 조금 회복이 좀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비인후과 교수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하더라고요. 좀 쉬면은 난데 그냥 네. 계속 얘기하고 뭐 무리 오고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된다고. 그런데 또 제 그 당시에는 어떤 사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그 힘든 시기도 환자들과 함께 하신 거잖아요. 정말 뭐 환자 바라기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십니다.